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 또 이어서 문제 풀어보고 로그 함수와 로그 함수 활용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네. 72쪽 해보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지금 복사해놨어요. 네. 자, 72. 그러니까 이상해졌어 화면이. 지금 이번에 아이패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기가 잘려서 안 보여. 이거 어떻게 조정하지? 다 안 쓰긴 할 거라 상관없는데. 거시기 하구만. 네, 72쪽 질문. 72, 73쪽 질문. (159번) 같은 거 여기 73페이지에 있는 유형들 풀 수 있으면 잘 푸는 겁니다. 시간에서 풀 수 있으면 잘 푸는 거고요. 좋아요. 74쪽 162번이요. 162번 166번이에요. 100 166. 166 참고로 어제 아이패드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런 창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창은 무슨 창이라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이 도구 인스톨 뭐라고 하잖아. 이 창에 그 애들이 바뀌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어색합니다. 이 모양도 좀 바뀌었어. 살짝 이제 얘네 검색 아니었니? 근데 좀 바뀐 것 같아. 자, 두 함수 fx 2차 함수고요. gx 지수 함수에 대하여 x가 1 이상 4 이하일 때 y는 g 합성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합성 함수입니다. 합성 함수. 네. 자, y는 g 합성 fx인데 너를 이제 나눠서 보겠다는 거죠. 요 fx를 t라고 하면 y는 gt 함수야 라는 얘기 되겠다. 즉 t는 fx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될 때고 너가 기억. 두 번째 y는 gt x 대신에 t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t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요 첫 번째 함수에서 요 x의 범위를 대입해서 누구의 범위를 구하고 t의 범위를 구한 후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요 지수 함수에서 y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겠어? 라는 문제가 되겠죠. 해석이 됐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 함수는 2차 함수죠.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축의 방정식은 얼마? 너 나만 봤나? 여기 봤냐? 이상이 뭔가? 아니 이거 있잖아. 직각삼각형 안 그려지더라니까? 봐봐. 직각삼각형 안 돼 이제. 어떡해. 원은 되나? 원은 되네? 이상하게 맞으려고 그래. 직각삼각형이 잘 안 돼. 다시 돌려달라. 봐봐. 이상한 애지잖아 지금. 아이패드 어제 업그레이드가 되더니 직각삼각형 돌릴 때 계속 이기면 삼각형만 그려져. 선 끊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한 번에 됐거든 이렇게. 됐다 이제.
근데 얘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되거나 기분 나쁘면 이렇게 돼버려 막. 그래서 이상해졌어. 포물선은 되네. 3차도 되네 그러면 이제. 포물선 되네 포물선. 오. 아니야. 이상해졌어. 네, 이렇게 돼서. 자, 근데 정의역이 있었다요. 정의역이. 네, 1 이상 4 이하가 있었죠. 지금 추리방식의 x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 이상 4 이하만 볼 거니까 1이 2보다 더 가까운 데 있을 테고 4는 더 멀리 있겠죠? 대충 이 정도로 1과 4를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 x가 1일 때 점으로부터 곡선의 점으로부터 x가 4일 때까지 요 함수에서 우리는 t의 범위를 구하겠다 이거야. 그럼 t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입니까? 2일 때가 되겠죠? x에다 2 집어넣으면 마사 더하기 8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1 되고 t가 4일 때 미안합니다. x가 4일 때의 t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1 이하가 되고 자, 이어 주어진 함수는 이 지수 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그렇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5일 때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최소값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5일 때 최대값 맥시멈은 32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미니멈은 2가 되겠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3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6번) 함수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 곱하기 뾰로롱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미정계수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얘도 이거를 그대로 우리는 놓고 풀지는 않을 거야. 치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겠어. 요 주어진 식을 두 개로 살펴볼게. 당연히 누굴 치환할 겁니까? 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쪼기에 있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너는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돼서 곱셈 공식의 활용에 의하여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어차피 a와 b는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 되겠지. 따라서 y는 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치환하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와 같은 거죠.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t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이따가 쓸게 마이너스 2kt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함수로부터 기억이라고 할까? 기억으로부터는 t의 범위를 구하고 기억에서 구한 t의 범위를 가지고 니은을 갖다가 니은에서 y값을 구할 건데 우리는 산술기하라는 걸 공부했어. 추석 전에도 공부해서 산술기하 써보는 거지. 2의 x제곱은 x가 실수일 때 양수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은 세모 더하기 네모는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면에 의하여 너는
세모가 양수고 네모가 양수일 때 세모 더하기 네모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1루트 곱하기 세모? 네모보다. 그러니까 너가 2의 x제곱, 너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곱하면 너 1 돼서 너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기억에서는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t가 2 이상이에요 라는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이 범위에서 니은을 풀겠다 이거지. 니은은 아래로 볼러 위로 볼러? 아래로 볼러. 추계 방정식이 t는 얼마죠? k 그러면은 최소값이 t가 2 이상해서 최소값 미니멈이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돼야 돼. 이해 갔습니까? t가 2 이상해서 미니멈은 마이너스 2로 고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라는 값하고 k라는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2가 여기 있어. 그러면 그때 최소값은 누가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최소값 되는 거지. 만약에 2가 k보다 왼쪽에 있어. 그러면은 2 이상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 최소가 될 때는 k일 때가 되겠네? 이해했나요? 그럼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 오케이. 먼저 첫 번째. k가 2보다 클 때. 첫 번째.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2가 이쪽에 있다는 소리겠지? 2가 작은 거니까. 네. t가 2일 때가 되겠죠? t가 2일 때 네. 왼쪽으로 있어. 그러면 그때는 요거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t가 k일 때가 최소값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때 값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걸 k 집어넣어봐. 그럼 k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색깔을 너로 바꾸자. 그러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k의 제곱은 0. 그럼 k는 0 되겠네. 그럼 k가 0이래. 근데 0은 2보다 큰 수니 작은 수니? 작은 수니까 0이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모순이 되겠다 이거. 그럼 두 번째 경우가 되겠네. 아 그러네요. 두 번째 경우는 k가 2보다 작을 때. 즉 2가 이번에는 이쪽에 있어. 이쪽에 2가 있는 거지. 두 번째 경우. 이쪽에 2가 있는 경우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그때는 2 이상이니까 2 이상이면 이 범위가 돼서 아 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어. 즉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니까 t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4k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4k는 4가 되나요? 고로 k는 1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만족하는 건 1은 2보다 작죠? 그래서 k가 1일 때는 성립하겠다. k는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축을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대칭성이고 그 대칭축을 이용해서 문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77 78, 79 175번 175번에 둘 다 1번만 자 보겠습니다. 방정식 지수 방정식의 두분은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자, 4의 x제곱 어머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는 0의 두 x값이 알파랑 베타래요. 근데 우리는 너를 그냥 그대로 풀지는 않을 거고요. 역시 너를 치환해서 볼 거예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요. 주어진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요 방정식의 해 x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x값이 되는데 각각의 x가 알파일 때의 t값이 존재하고 베타일 때의 t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가 알파일 때의 t값을 t1이라고 잡고 x가 베타일 때의 t값을 t2라고 한다면 이 t1과 t2는 결론은 요 니은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부터 오구나 이거야. 그치? 치환해서 여기서 t값을 구한 후 다시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x값을 찾았을 때가 요 방정식 해란 소리거든 지금. 이해하니? 오케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니은으로부터 두 근의 합은 5가 될 테고 두 근의 곱은 2가 되겠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알파값 베타 값을 각각 구해서 더할 수도 있지만 뭔가 문제가 이쁠 것 같아. 알파와 베타의 합인데 지수 방정식에서 알파와 베타가 지수꼴 아니겠니? 그럼 지수끼리 더한다고? 미시 같은 곱은 지수끼리 더하지. 그래서 널 이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구나. T1이 2의 알파승, T2가 2의 베타승이 2가 된다는 소리고 2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2의 1승이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셨나요? 네. 그 다음에 7, 80, 81 이거 어떻게 하면 다 보이게 할 수 있을까? 178 아니다 풀었어요. 아니다 풀었대요. 대입만 잘하시면 돼요. 잘했어요. 선우 오빵 181번 181번 185번 네 괜찮네. 오케이 여기도 있나요? 해보세요. 82쪽도 186번 또 9번 7번 어제 오늘 날씨 좋지 않았나요? 이 좋은 날 날씨 너무 좋았어요. 학교도 안 가는 날 이런 날 혹시 하루 종일 게임만 했나요? 숙제인데. 숙제인데 하루 종일 이거 이런 좋은 날 숙제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그 나쁜 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숙제 줘가지고 자, 181번입니다. AA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2의 해가 7분의 1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단 A는 1이 아닌 양수. 자, A의 X제곱꼴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너를 치환해서 푼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를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하게 A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요 a의 x제곱을 t라고 취하게 했어. 그럼 너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는 2가 되는 거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2 t 더하기 2는 0이 돼서 요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1 될 거야. 즉 a의 x제곱이 2가 되던가 아니면 a의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너는 없고요. 너만 되겠다. a의 x제곱이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의 뜻은 너의 x값이 7분의 1이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입을 하면 되겠지. 이건 지워버리자. a의 7분의 1승이 2가 된다는 소리구나. 고로 양변에 7제곱을 곱하면 a는 2의 7승이 돼서 32, 64, 128이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함수 y는 3의 x제곱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k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두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0,3분의 5이에요.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3의 x제곱은 x축을 정근선으로 하고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요. 요 두 번째 함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을 얼만큼? k만큼 페이드하게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의 제곱의 그래프는 너는 요 감소함수 그래프를 갖다가 대칭, x대칭에서 그린 다음에 k만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 거냐면 너가 y는 3의 x제곱이고요. 너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A, B가 생기는데 이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다? 0,3분의 5가 되겠다. 즉, 이 중점의 X축이 Y축이다 이거 Y축. 중점의 X값이 뭐라고? Y축 위에 있어 라는 문제야 지금.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어디 좌표평론도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근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 y는 3의 x제곱은 0,1과 1,3을 지나는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1,3분의 1을 지나는 다음과 같은 곡선이 되겠습니다. 너가 y는 3의 x제곱이 되고 한편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의 제곱은 요 그래프는 다음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너는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여기 있다.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어느 축 대칭할 거야? x축 대칭해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얘가 너가 되는 거고요. 너를 y축 방향 얼만큼? k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이때 k는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겠지. 그대로 너를 위로 올리겠지. 그대로 위로 올릴 거야 전부 다. 그래서 그려놓고 올려볼게. 빨간색으로. 리로 올릴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렸더니 오케이? 이렇게 올렸어. 너의 그래프가 여기서 시급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k.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자, 두 번 질문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y는 3의 x제곱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누굽니까? 그렇지, y는요. 오, 오빠 통과 축하. y는 3의 x제곱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 빨간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누굽니까? y는 k. 그렇지, y는 k. 통과하셨습니다. 너의 방정식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k가 될 겁니다. 저그 영어 어디 쳤는데 잠깐 전화 받고. 너 요거 그래 갖고 와. 너 요거 땡땡이 쳤냐? 아니요. 갖고 와.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셨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의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선분 A, B의 중점의 좌표가 미들 포인트죠. 요 중점의 좌표에 요 중점의 좌표가 0,3분의 5랍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눈치채서 아시겠지만 요 주어진 빨간 함수는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았어. 위아래로 움직이네 지금. 요 첫 번째 함수를 갖다가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다시 너를 x축 대칭을 한 거지. 지금 원점 대칭을 한 다음에 너를 그대로 k만큼 올린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한다면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얘가 될 텐데 이 중점의 y값 3분의 5는 정확하게 k와 0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야. 끝났네. 고로 k는 3분의 5의 2배가 되겠네. 정답은 3분의 10입니다. 되셨어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요 지수 함수의 k값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구나. 이렇게 힌트 나왔어요. 186번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3일 때 두 분의 곱을 구하세요. 이 주어진 지수 방정식도 2의 x제곱꼴이 연속 두 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치환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식의 양변에 3을 곱할까요, 먼저? 왜 전화하셨대요? 내일. 내일. 내일 시험 보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너는 2의 x의 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33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k는 0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 식으로부터 치환하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f t라고 치환을 하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겠죠. 2t의 제곱 마이너스 33t 더하기 3k는 0 이렇게. 이때 두 군이 알파 베타가 되겠는데요. 이때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디귿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x가 알파일 때의 t값을 t1이라고 합시다. x가 베타일 때의 t값을 t2라고 합시다. 그럼 t1과 t2는 요 니은에 대한 니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두군의 합의 조건으로 나왔다 소리는 니은에서는 곱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둘이 곱해주면 t1 곱하기 t2는 a분의 c 2분의 3k가 되고 t1이 2의 알파 제곱 너는 2의 베타 제곱이 2분의 3k가 되겠어? 즉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2분의 3k가 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므로 너는 8 되는 거네. 따라서 3k는 16 고로 k는 3분의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한편 이때 뭐 구하랬습니까?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죠?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 뭐 그럼 다 구해. 각각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 그렇죠? 그럼 두근의 합은 뭡니까? 2분의 33? T1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 2분의 33이야? 참 귀찮네요. 아니 K 구하라고 하면 안 되나? 자, 네, 두 분의 곱 구하러 갑시다.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두 분의 알파 베타 구하라는 거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네, 구합시다. 자, 그러면 너가 8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 되고 그럼 베타는 뭐죠? 알파는 3이 베타는 3-알파가 되겠죠? 알파과 베타 값을 갖고 하라니 귀찮군. 그리고 대입할게 여기다가 알았지? 잘 봐요. 귀찮은 문제예요. 2에 3-알파가 되고 그럼 너는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3승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이니까 너는 2의 알파 제곱분의 8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했죠? 2의 알파 제곱을 x로 취환할게요. 2의 알파 제곱을 뭐 대문자 a로 취환할까요? 그러면은 너는 a 더하기 a분의 8 2분의 33이니까 그러니까 등식 하나에 문자 하나니까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양변에 2a를 곱하면 2a의 제곱 28의 16은 33a 따라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33a 더하기 16은 0 2, 1, 16, 1 따라서 2a 마이너스 1 a 빼기 16은 0 그러므로 a는 2분의 1 또는 a는 16이 되고 즉 2의 알파 제곱이 2분의 1 또는 2의 알파 제곱이 16이 되겠다 이거야. 그럼 2의 알파 제곱 2분의 1이면 알파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베타는 얼마나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3. 자, 2의 알파는 16이네요. 그럼 알파는 얼마입니까? 그때 베타는 얼마나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 곱하면 얼마나 됩니까? 마사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 문제는 K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나는 K를 당연히 구하는 문제 줄 알고 있는데 상식이 컸어요. K 보고 나서. 아,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볼 걸. 아, 네. 이 K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이 식으로부터 만들어가지고 쭉 풀면 돼요. 에이, 에이. 그렇습니다. 187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자. 187번도 같은 문제인가? 방정식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k는 0의 두 분의 차가 1대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자, 수학에서 차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큰 수 빼기 작은 수입니다. 2하고 5가 주어졌을 때 두 수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2 빼기 5 하시면 안 됩니다. 5 빼기 2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모와 네모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세모가 큰지 네모가 큰지 알 수가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오메. 그때는 절대값이어서 2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알 수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차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큰 수 빼기 작은 수로 하시면 되는데, 자, 얘도 일단은 치환을 하겠죠. 2의 A의 X제곱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치환을 하겠습니다. 즉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 좀 할까요? 그러면 주어질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몇 T? 5T야 10T야? 10T 플러스 K는 0이 되고 두 분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또 다른 근을 그럼 알파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겠네. 그치?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면 큰 근을 알파 더하기 2가 되겠다. 이렇게 돼서 뭐 알파 베타라고 두 개 잡을 수도 있지만 한 문자로 표현해 버릴게요. 자, 그렇다면 근거에서 관계가 아니 근거 이따가 그러면 x가 알파일 때의 t를 t1이라고 잡고 x가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1일 때를 t2라고 잡을까? 그러면은 근거에서 관계에 의하여 곱, 합, 곱. 네. 그러면은 t, 아이고, 깜짝이야. 너의 두 분이 t1과 t2이므로 일단 근거에서 관계를 써보면요. t1 더하기 t2는 10이 되고요. 두 번째, t1 곱하기 t2는 k가 됩니다요. 이 문제는 k 구하는 문제 맞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t1, t2를 아까 구해야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알파만 알면 만사형통이 되겠죠?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얘가 필요하겠네요.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알파 더하기 2승. 즉 4 곱하기 2의 알파승입니까? 걔가 10이 되겠다. 그러면 너는 5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이 10과 같으므로 약분해서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알파는 얼마? 1 되겠지. 알파가 1이네. 끝났네. 그럼 알파가 1이면 너는 2가 되고 알파가 1이면 너는 8이 되고 따라서 두 분의 곱이 K와 같으므로 2 곱하기 8은 16, K는 16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9번. 천천히 한번 그래프를 관찰해 봅시다.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있어요.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k인 직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 같은 두 지수함수가 있네요. 미시 같은 두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근데 3분의 2 x 더하기 3제곱 더하기 1이 있고 하나는 3분의 2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3분의 8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요 y는 2x 더하기 k와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고 하자.
성분 PQ가 루트 5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네. 자, 요 두 지수함수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까요? 요 두 지수함수에 대해서 관찰해 봅시다. 기억, 니은, 가나? 뭐가 좋아? 가나? 그래. 너가 너가 가 합시다. 자, 나 지수함수는 가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친구일까요? 다시 나 지수함수는 나는 가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적어줄게. 잠깐만 천천히. 나 지수함수는 가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분의 5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해했었습니까? 네. 나 지수함수는 가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분의 5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오케이? 응. 그래. 응? 안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 모양이 아닌데? 선생님, 응. 제가 세컨 알고 있어요. 있어요. 자, 네. 별 말씀을요. 그래서 나도 아! 아! 음. 네.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을 내가 왜 고민을 했냐, 나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게 내 머릿속에는 지금 들어있냐라는 어떤 정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 직선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2. 그러면은 요 직각을 만들 때 너가 만약에 알파라면 얘는 2알파가 되겠지? 길이가 2니까. 그러니까 요 점 P에서 요 Q까지 갈 때 X값이 증가량은 Y값이 증가량인데 얘가 지금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을 내가 봤단 말이야. 평행이동을.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 3분의 5만큼이니까 X값이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 2가 돼야 되는데 내 머릿속 정보로는 지금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안 일치해져. 그래서 여기서 내 회로가 멈췄어 지금. 나의 원래의 정보는 일치해야 내가.
일치했었던 문제야. 근데 왜 틀어졌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5분 쉬었다 해볼까요? 네, 5분 쉬었다 해봅시다. 나의 회로를 되살려야겠어.